뭐 정의하자면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할 때 그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초로 해서 재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A 사례 함께 하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자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에 가입 후 보험료는 아버지가 대납하였을 경우 만약 아버지가 중도 인출을 하여 이를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세가 발생하나요? 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네. 그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기초로 해서 재산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이런 것까지 네. 과세하면 세상 살기가 좀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애써 몇 년간 구입해온 보험을 중도에 인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은 네. 납세자들의 조세 제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세법의 판단은 자녀를 부양함에 있어서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지출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중도 인출금 등을 통해서 자녀의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취득하게 된다면 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요, 증여세의 비과세 범위를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녀 양육비로 이렇게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좀 자의적이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현행 법 규정을 살펴보고요.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행 법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민법상 부양 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네. 열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학자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 세 번째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통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뭐 금품 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국세청 의견 등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혼수 중에서 뭐 일상 생활용품 수준 정도를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뭐 네. 다시 말해서 뭐 결혼을 한다는데 자녀가 네. 결혼을 하는데 뭐 호화사치품을 사준다거나 네. 내지는 뭐 집을 사준다거나 뭐 차량을 사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함께 보시죠. 만약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를 보험계약 기간 중에 타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네, 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원금과 이자를 찾는 은행 예금과는 달리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위험을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줄여보자, 네. 절감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 우리가 향후 받을 거라고 기대되는 원금이 아닌 뭐 원금이 아닌 기대되는 원금이 아닌 보상금이 되겠죠. 네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보험의 명의를 변경해서 타인에게 은행 예금이 아닌 보험 상품을 증여한다면 네네. 증여세 과세 대상은 당연히 원래 불입했던 불입 원금이 아니라 네. 향후에 받을 거로 기대되는 보상금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보험 계약을 변경하는 시점에서는 언제 이 보험이 실현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역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단순히 명의 변경만 가지고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네. 결국 그 단순히 보험 계약자 및 수입자 변경 시점에서는 보험금의 증여 시기인 보험사고 발생일 내지는 뭐 만기 보험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좀 과세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할 당시에는 별도의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경할 당시에는 증여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일 뿐입니다. 모든 네. 경우는 아니고요. 다음은 국세 심판 사례인데요. 네. 뭐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우자가 사망을 하기 전에 일부 그 보험 자산을 증여를 하고요. 네. 요거를 수증하신 분이 증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로 보험 해약을 해서 네. 그 금액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네. 구체적인 날짜를 보게 되면 일단 수증자는 독거남 씨고요. 증여자는 그 독거남 씨의 배우자인 남원자 씨입니다. 네. 2008년 6월 17일 날 사망하셨는데요. 사망 당시에 저축성 보험이 약 1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일시에 불입이 됐었었고요. 네네. 명의 변경 2008년 2월 20일 날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한 두 달 후인 2008년 4월 23일 날 이 계약은 해약이 됐고요. 네네. 명의 변경일로부터 수증자인 독거남 씨는 자기의 계좌로서 정기예금 이자를 계속 지급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위 사례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보험 계약의 해지일인 2008년 4월 23일이 될 겁니다. 네.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해약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심판원에서는 기존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당 사례의 경우에 이미 계약 변경 시점에 보험료의 일시납이 이미 이루어졌고요. 네. 명의 변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험이 해약되고 불입 보험료가 지불되었기에 이는 사실상의 보험 성격보다는 예금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재판부는 해석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식상으로는 보험 상품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맞지만 독거남 씨는 보험 명의를 변경하고 바로 해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거남 씨는 사실상 처음부터 보험금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불입한 보험료에 관심이 있었던 거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 불입액에 관심이 있어서 보험을 해약하고 불입액을 찾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은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받는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네. 예. 이런 경우에 보험 상품을 증여받았다고 보긴 좀 힘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세관청도 이런 관점에서 독거남 씨는 보험 상품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보험료 불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뿐이고 따라서 보험 명의 변경 시점에 독거남 씨에게 보험료 불입액 상당액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질문 함께 하시죠.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료 불입 시점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네. 만기 보험 기간의 만료 시점, 그래서 만기 지급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네. 다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단순히 일정 기간 지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행의 예적금처럼 불입한 보험료에 이자 조금 붙여가지고 네. 요거 돌려받는 거 기대하고 보험 가입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 사고에 따라서 보험금이 책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보험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경우에 단순히 불입한 보험료만 증여한다면은 보험이 예금이나 일반 적금과 다를 게 전혀 네, 없죠. 네. 그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험 상품을 증여하게 되면은 언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상품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때 증여한 상품에 대한 과세는 당연히 그 위험이 현실화돼서 그 위험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될 때 그 보상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보상금은 보험 기간의 만료 시기가 돼야만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해서 현행 세법은 일반적인 보험의 증여 시에 보험료 불입 시점이 아닌 네. 보험 기간의 만료 시점에 네. 지급 금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험기간 만료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현행 증여세 세율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현대해상 하이플래너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그러시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현행 세율 중에 네. 부가세를 빼면 일반적인 대부분 세율은 웬만하면 다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고요. 증여세 세율 체계는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뭐 다음에 표와 좀 동일하게 됩니다. 네. 보시면 구간별로 좀 세율 차이가 보이게 되는데요. 1억까지는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네.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 50% 적용이 됩니다. 네. 뭐 상징세율의 경우에 있어서 작년 연말에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율 체계를 좀 완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뭐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 개정 논의에만 그쳤고요. 현행 세율은 작년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뭐 보험금을 증여한 경우로서 그 보험금 만기에 받게 되는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네.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2억 3,100만 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어우,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정말 세금이 상당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 증여를 생각하고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있다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방법이라고 하기까지는 네. 좀 그런데요. 예, 보험 상품을 단순히 증여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 상품을 이렇게 이용하는 건 현명한 방법이라기 좀 어렵습니다. 네. 상속 증여와 관련돼서요,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건 필수입니다. 금액이 작지 않다면, 상속재산 가액이 작지 않다면 필수인데요. 다만 그 방법을 모르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만 접근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세금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